1943년 4월 19일 새벽 6시 바르샤바 나치 친위대 2,000명이 게토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남은 유대인 6만 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쏜 총성이었습니다. 750명의 남녀가 권총 몇 자루와 화염병으로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무릎 꿇고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고. 오늘은 27일간 지속된 인간 존엄성을 위한 마지막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40년 10월 나치는 바르샤바의 유대인 40만 명을 도시의 일부에 가두었습니다. 면적은 바르샤바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높이 3m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위에는 유리 조각과 철조망, 11개의 출입구만 허용되었고 모두 독일군이 지켰습니다. 게토 안에서 사람들은 한 방에 평균 7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 배급량은 184칼로리, 생존에 필요한 양의 10%도 안 되는 양이었죠. 1941년부터 매달 5,00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겨울에는 하루에 수백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수레로 실어 나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밀수와 암시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벽 틈으로 빠져나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942년 7월 22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정착이라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치는 말했죠. 동쪽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열차는 트레블링카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2달 만에 26만 명이 추방되었습니다. 가스실로 보내진 것입니다. 게토에는 6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1942년 여름 생존자들은 지하저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오비, 유대인 전투조직. 지도자는 24살의 모르데아이 아니엘레비치였습니다. 아니엘레비치는 청년운동 지도자였습니다. 시인이자 교사였던 그는 이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양처럼 끌려가지 않았다고. 문제는 무기였습니다. 게토에는 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비가 확보한 무기는 권총 10자루, 소총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화염병, 수류탄, 지뢰를. 화학실험실에서 폭발물을 만들고 금속 파이프로 권총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토 밖의 폴란드 저항군에게 무기를 사야 했으니까요.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고 거부하는 자들은 처형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냉혹해져야 했습니다. 오비에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지비아 루베트킨, 니우타 타이텔바움. 그들은 게토 밖으로 나가 정보를 수집하고 무기를 밀수했습니다. 아리안 얼굴을 가진 여성들은 가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어린 전투원은 13살이었습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가 전사가 되었습니다. 1943년 1월 18일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나치가 다시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항군이 총을 쏘았습니다. 독일군은 놀라 후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싸울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4일간의 전투 끝에 독일군은 철수했습니다. 게토는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1943년 4월 19일 6월절 전날 새벽 SS 여단장 위르겐 슈트로프가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게토로 진입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3시간이면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오전 6시 독일군이 게토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창문에서, 지하실에서 저항군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화염병이 날아들었고 독일 탱크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750명의 유대인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날 밤 게토에 파란 하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깃발이었습니다. 첫날의 승리였습니다.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거리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을 하나씩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게토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항군은 지하 벙커로 숨었습니다. 하수도를 통해 이동하며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물도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연기와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질식했습니다. 4월 말 독일군은 오비 지휘부가 있는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밀라 18번지. 독일군이 벙커를 포위했습니다. 최루가스를 투입했습니다. 5월 8일 아니엘레비치와 그의 동료들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독일군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엘레비치는 24살이었습니다. 슈트로프는 바르샤바 대회당을 폭파했습니다. 봉기의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게토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건물의 95%가 무너졌습니다. 독일 측 보고서에 따르면 5만 6천 명이 죽거나 추방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트레블링카로 보내져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저항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하수구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생존자 마렉 에델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